요청드리면 수정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2차로 수정된 거 하나 받았는데 방금. 받았어요? 진짜요? 벌써요? 근데 나한테 전달해줘요. 네. 지금 이 검수해준 에디터분이 30대, 40대 아니실까요? 나는 거라고. 이거 풀. 그것도 같이 넣어줄까요? 이 스티커랑 네. 땡큐 스티커 두 장 같이 두장 붙어 있는 거 들어있는 있잖아요. 네. 그거 우리 엄청 많잖아요. 네. 그것도 같이 넣어줄까요? 아, 뭐 그것도 네. 괜찮아요. 저는 무엇이든 입에 넣는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의 입에 넣어도 안전한 장난감을 만들고 있는 류정하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학교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소셜 벤처를 만들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시작하게 된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그때 만든 아이디어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회적 가치에 꽂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과잉 공급되는 것들을 찾아보자라고 했었고, 그 당시에 국내에서도 우유 월급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우유 과잉 공급 문제가 대두됐었고, 해외에서는 막 우유가 막 버려지고 이제 너무 많이 남아서 버리거나 뭐 시위를 하거나, 왜냐면 유럽에서는 그때 물보다 우유 가격이 더 싸지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를 캐치를 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우유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막 서칭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유로 우리가 치즈를 만들어 먹잖아요. 그래서 말랑말랑한 치즈도 만드는데 이걸로 점토 형태를 만들 수는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던 거예요. 우유로 시작해서 당시엔 우유와 관련된 내용들로 이제 사업을 구상을 했었고, 당시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당시에 이제 소규모 낙농이 가능하게 된 상황이어서 우리가 그러면 이걸로 낙농가들이 소규모 낙농을 할 수 있게 장비 지원을 해주고, 우리는 원료를 더 싸게 받고, 우리는 얘네 우유를 리브랜딩을 해가지고 수제 맥주처럼 수제 우유를 만들자 해서 무슨 목장 우유 이런 거를 브랜딩해서 판매하는 플랫폼을 만들자가 처음의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상황 조사를 하고 깨달았죠. 낙농가는 힘들지 않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사회 문제가 그렇게 될 수 없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서, 이제 그럼 이걸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당시에 또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들이 터질 때였거든요. 화학 물질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되게 걱정이 많으신데 애들 장난감에는 어떻지? 라고 이제 찾아보다가 장난감에서도 당연히 이제 화학 물질들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럼 이걸로 차라리 먹을 수 있는 장난감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한 계기였어요. 저희는 사실 약간 엄청나게 탄탄한 준비 끝에 사업이 막 나온 케이스가 아니라 약간 실전에 그냥 탁 던져진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저희는 이제 학교 프로젝트를 했었고, 거기서 이제 발표를 했었고, 교수님이 너네 이런 대회가 있다, 한번 나가봐라 라고 추천을 해주셨었어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소셜벤처 경연대회라는 대회였는데, 저희는 그게 그렇게 큰 대회인 줄 몰랐어요. 한 번도 그런 걸 준비해 본 적도 없었고, 한 6개월 정도 되는 기간에 이제 예성부터 이제 본선까지의 기간을 거치는 대회였는데, 그래서 그거 일을 하면서 너무 신기하게도 그 기관이 이 소셜벤처 경연대회의 주관 기관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그렇게 준비를 했고, 또 이제 그렇게 일을 하면서 개발을 하다가 교수님 한 분이 또 어떤 수업 시간에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국창업진흥협회에서 삼겹살 파티를 연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갈 사람 가라 이러셔가지고 저는 이제 삼겹살을 먹고 와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갔는데, 이제 부회장님이 이제 그걸 되게 좋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다음날 이제 갑자기 방송 작가님한테 이제 전화가 오더니 잘 안 돼가는 스타트업을 다시 한번 멘토를 붙여서 살려본다라는 취지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어쨌든 처음 시작이긴 한데 한번 넣어보고 싶다 해서 그 부회장님을 멘토로 해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랑 대회 준비랑 동시에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대회에서 수상을 했고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수상을 하면서 그게 이제 정부 펀드랑 또 매칭이 되는 대회였어요. 그래갖고 저희는 원래 처음에는 사실 그래 이거 뭐 안 돼도 스펙 쌓고 좋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상금 나눠서 갖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뭔가 판이 다 깔려져 버리니까 제품 개발하고 많이 실패하고 부딪히고 어떻게 해서는 약간 아픈 손가락 같아서 다시 제대로 해보자 하고 도전하고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실패는 그냥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항상 약간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의 초기 시절이죠. 그때 처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냥 그 당시에는 예쁜 것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유 점토 키트를 만드는데 여기에다 교육을 담았으니까 그래 뭔가 5가지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같고 5가지 키트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너무 좋겠다 해서 아예 패키지를 만들자 해서 5종의 키트를 초기에 출시를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간과했던 건 이 5종의 패키지를 다 다르게 했다는 건 MOQ가 각각 다 다른 주문 수량들이 맞춰야 된다는 패키지를 제작할 때 있어서 그래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야 했다는 점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쓰지 못했고 패키지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 제대로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 이런 거를 처음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배송을 하는데도 막 너무 많이 놀아서 이게 파손될까 봐 또 그런 걱정도 될 만큼의 문제들도 있었고 당연히 가격에 관련해서도 이게 어느 정도의 가격을 설정해야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가격이 되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한 감이 전혀 없었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적으로도 잘못 잡고 시작을 했었죠, 처음에. 그래서 그냥 계속 반복해서 실패하고 다시 배우고 다시 적용해서 다시 만들고 리뉴얼하고 계속 리뉴얼만 진짜 10번을 한 것 같아요. 아쉽게도 우유 점토는 생각만큼 그러니까 뭐 언론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주목해 주신 것만큼의 큰 결과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우유 점토는 사실 DIY 키트였거든요. 이제 우유가 분말 형태로 들어가고 이걸로 이제 다양한 교육들을 하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그런 키트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불편해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갖고 또 저희가 우유 점토는 장난감으로 판매를 했었는데 그럼 뭐 아무리 먹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들었어도 이거를 먹어도 된다라고 광고할 수 없는 거죠. 법적으로. 그래서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식품 같은 장난감들을 만들어 왔는데 그럼 차라리 장난감 같은 식품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설탕으로 만들어진 점토를 개발을 했고 이 제품은 아예 식품으로 바로 만들고 먹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제품이고 과거의 제품이 점토 형태까지를 직접 만들었어야 됐는데 이 제품은 점토 형태로 나와서 자기의 색깔도 들어있고 심지어 색깔별로 맛도 달라요. 막 빨간색은 딸기맛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편의성을 좀 더 넣어서 제품을 만들었고 훨씬 반응도가 높았어요. 재작년도인가 대통령께서도 오셔서 같이 테스트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반응도가 너무 신기하게도 근데 여기서 반응도가 좋아지니까 과거에 이제 우유 점토에 부진했던 반응도도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저는 그냥 이건 제 삶에서의 가치인데 살아가는 삶에서의 전 재미예요.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 일이 저한테 재밌어야 되고요. 돈을 버는 것도 재밌어야지 돈을 벌고요. 누군가 이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재미있는 분위기에서 일을 해야 되고요. 약간 그게 재미가 없으면 저는 거기에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재미를 찾을 수가 없으면.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의 운영 철학이라고 하면 저희는 효율적인 회사가 되는 게 꿈인 회사예요. 그래서
대체로 사실 저희 회사가 나이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라 Z세대의 트렌드에 기반한 회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딱 진짜 받은 만큼만 해주시면 됩니다의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더 일하는 거 바라지 않고요. 정말 하지만 덜 일해서는 안 되는 그런 회사고요. 제가 거기서 중요하게 해야 되는 대표의 역할 중에 하나가 전 이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반복이 됐을 때 이 사람이 본인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어떻게 보면 KPI를 달성하는 거죠. 달성을 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게 하고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서 저희가 그걸 계속해서 체킹하는 거가 저희의 방식인데 저희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이제 OT나 OJT 프로그램이 꽤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는 들어올 때 말씀을 드려요. 저희는 이러한 점에서 당신을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한 달간 판단을 할 거고 피드백을 줄 거다라는 그 조항들을 설명을 해주고요. 그 조항들에 따라서 이제 1개월 뒤에 이제 이밸류에이션 킷을 줘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뭘 더 노력했으면 좋겠는 부분도 있지만 잘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항상 명시가 되거든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요새 친구들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는 건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는 않나? 아니면 내가 어떤 걸 잘하지? 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있는 피드백을 확실하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당신의 이런 점을 성장시켰으면 좋겠고 당신의 이런 점은 조금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시스템적으로 그런 점들을 만들어 나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것 회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어린 나이에 창업하는 게 괜찮은가요? 약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저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너는 돈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으니까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래도 한번 그런 믿고 있는 가치, 특히 소셜벤처라면 이런 사회적 가치와 이런 창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도전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그냥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나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걸 잘하지? 어떤 걸 못하지? 그런데 창업이라는 걸 한번 하게 된다면 진짜 1부터 15까지 내가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혹시 소셜벤처를 준비하는 후배들이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라도 특히 어린 나이에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보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저는 변화하라의 유형의 메이커인 것 같아요. 진짜 소셜벤처를 하면서 과거 하지 않았던 저와는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정말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너무 신기하게도 진짜 MBTI를 했는데 바뀌었을 정도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섹터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변화함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메이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하는 메이커. 네.